오늘 아침 일라디오. 휴일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밤사이에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월요일 아침 한파주의보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어제보다 10도 넘게 떨어졌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은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엔 두툼한 겉옷과 목도리, 장갑 모두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농가에서도 추위의 비상인데요. 축사 관리, 농작물 관리 꼼꼼히 해주시고요. 화재 사고 나지 않게 다시 한번 주변 돌아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엔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기억할 것이 있네요.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마무리돼서 오늘부터는 11개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일요일 기준 최다 기록을 벌써 넘어선 상태인데요.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는 한 주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드리는 문제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또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가을 산행에서 쉽게 만나는 이것. 쓴맛이 나긴 하지만 잘만 이용하면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죠. 특히 출출한 겨울밤, 이것으로 만든 묵은 최고의 야식이고요. 수제비나 국수를 만들어 먹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이것을 즐기는 게 아니죠? 어릴 적 부르던 다람쥐라는 동요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것 바로 다람쥐의 주식이기도 하죠. 피로회복, 숙취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이것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콘산은 인체 내부의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과일도 아니고 곡식도 아니지만 몸에 유익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전합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알아보죠. 농산물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저장 컨테이너가 개발됐다고요? 예,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서 농산물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키는 컨테이너를 개발하고 이 기술을 수출 현장에 적극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딸기는 열흘 동안 그 부패율이 일반 컨테이너 수송보다 50% 이상 낮고요. 복숭아는 3주가 지나도 단단함이 잘 유지가 됐습니다. 포도와 버섯의 경우도 한 달 이상 품질이 잘 유지돼
유럽과 미국 등 장거리 수출도 가능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이 기술을 수출 업체에 보급해서 신선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월요일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어떨까요? 지난주까지 포근했던 날씨가 어제부터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아침은 파주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농업인들께서는 햇살이 퍼지기 전까지는 가급적 바깥 출입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농가에서는 한파에 대비해서 시설하우스 보온에 사용되는 난방기와 보온 커튼 등을 점검해 주시고 축사와 버섯 재배사 등 농업시설물은 농장 규모에 맞는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신다거나 전선의 피복 상태와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그리고 문어발식 전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어제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다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가금 농가에서는 차단 방역을 위해서 축산의 사람과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과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가란시기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도 신고를 해서 초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각 농가가 실천할 농사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밭작물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가요? 늦게 파종을 해서 이제 생육이 저조한 보류와 밀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어원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탭이나 거친 두엄 또는 왕겨 등을 덮어줘서 안전한 월동이 되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적기보다 일찍 파종한 마늘과 양파는 싹이 올라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이제 어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유공 비닐이나 부직포 등으로 잘 덮어주셔야겠고요. 정부가 보급하는 감자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품종과 수량을 결정하신 후에 지역 읍면동 자치센터로 연말까지 종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량이 많아서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 전화 033-339-8827번 033-339-8827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겨울철에 시설 채소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예. 겨울철에는 날씨가 갑자기 춥고 낮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밤에는 보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고 해가 뜨면은 보온 커튼이나 피복제를 신속하게 걷어줘서 작물이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설 하우스에서 육묘 중인 오이나 토마토, 풋고추와 같은 열매 채소는 밤에는 최저 온도를 12도 이상으로 유지를 시켜주시고 대추나 상추 등 잎채소는 8도 이상으로 유지를 시켜줘서 생육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보온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특히 한파에 대비해서 하우스를 자주 살펴서 찢겨진 비닐을 바로 수리를 해주시도록 하고 온풍기의 주기적인 점검과 낙엽 보온 커튼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보온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과수 농가에서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과실을 저장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저장 중에 발생하는 에틸렌가스나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저장고 안에 차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과수원에 설치된 관수시설은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 동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밖으로 노출된 부위는 부직포 등으로 잘 덮거나 싸매줘서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축산농가에선 어떤 작업을 해야 할까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축사 안으로 새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틈새를 잘 막아주시도록 하시고요. 송아지는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 보온등을 켜주거나 깔집도 넉넉히 깔아주고 방한복 등을 입혀서 보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가축도 강추위가 지속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미지근한 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주 주시는 게 좋겠고 양질의 사료와 농우 사료를 잘 섞어 먹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릴 것에 대비해서 축사와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시설물 보강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한 주간의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22년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순수, 천진난만, 이른봄 청초하고 싱그러운 향기하면 떠오르는 꽃 바로 프리지아인데요. 그리고 이 꽃의 또 다른 꽃말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프리지아 신품종 써니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화훼과의 최윤정 연구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프리지아 써니골드 품종, 어떤 품종입니까? 예, 써니골드는 이제 환한 진노란색 겹꽃으로 색이 진하고 향기도 강한 품종으로 2016년에 개발된 프리지아 품종입니다. 이런 밝고 가벼운 느낌의 진노란색 꽃색으로 이름을 써니골드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네, 밝고 가벼운 느낌의 향기도 좋다. 써니골드 신품종 프리지아로 이제 만든 건데 기존의 프리지아와 비교할 때는 어떤 점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국내 시장에는 노란색 프리지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노란색 프리지아에는 현재 한 4품종 정도가 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소비자분들께서는 향과 색이 강한 프리지아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써니골드는 이제 색이 진하고 향도 강한 그런 소비자 요구에 맞게 개발된 품종입니다. 네, 우리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보시고 이제 색과 향을 더 키워낸 건데 그 밖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그 품종 개발 과정에서 2, 3년간 소비자 기호도를 계속 조사하게 되는데요. 써니골드는 그 기존 품종에 대비해서 꽃색과 모양, 향기 부분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품질 요인으로는 이제 대도 튼튼하고 수확량도 많은 장점이 있고 꽃수도 많고 이 꽃의 배열이 더 예뻐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배열도 아주 예쁘게 나오는군요. 써니골드 프리지아 품종 가운데 하나인데 언제쯤 그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아직은 이제 증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지만 시범적으로 올 2월부터는 시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써니골드 품종을 이제 배양해가지고 대량 증식하는 기술이 이제 개발되어 있어서 증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한 해에 한 1,000여 배 정도 증식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시장의 출하량이 점점 증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6년부터 하신 노력이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대량 증식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는군요. 어떤 기술입니까? 예, 프리지아는 알뿌리로 증식되는 식물인데요. 품종 개발과 함께 보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저 연구진이 증식 효율을 높이는 연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증식 기간을 한 10년에서 5, 6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게 증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구근으로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 프리지아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배를 하고 이렇게 씨앗을 얻게 되는데요. 씨앗에서 작은 알뿌리가 되는데 1년이 걸리고 또 이게 조그맣게 크는데 1년이 걸리거든요. 그 후에 1년에 1,500씩만 증식이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증식돼도 10개, 20개 정도밖에 증식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 증식으로 이제 품종 개발에서 농가에 보급까지는 10년 이상 증식이 잘 돼서 돼야만 이제 증식이 되기 때문에 알뿌리 식물의 그 품종 보급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알뿌리가 흙에서 자라다 보면 흙 속에 벌레나 곰팡이, 세균 이런 바이러스 등 감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몇 년 재배하다 보면 이런 게 감염들이 심해져가지고 꽃의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험실 내에서 균을 제거하고 이제 구근 한 개를 가지고 흙에서 재배하는 그 속도에 한 200배 이상 빠르게 증식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간을 단축하게 되는 거네요. 자, 우리가 프리지아 하면 이제 노란 그 꽃을 떠올리는데 색이 또 다양하군요. 네, 프리지아 꽃색은 그 노란색이 많지만 빨간색, 주황색부터 보라색, 분홍색, 흰색 품종 등 되게 다양하고 야생종에는 초록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노란색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분홍색, 노란색, 흰색이 최근 이제 소비자 기호도를 저희가 보면 최근에 소비자 인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노란색을 좋아하지만 다른 색도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게 이제 구매하는 그 매력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다른 색의 우리 프리지아 품종도 개발이 돼 있나요?
예, 10여 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이 없어가지고 다 네덜란드 품종을 이용했었는데요. 저희가 2003년부터 그 골드리치나 샤이니 골드라는 품종이 개발이 되면서 국산화가 시작돼서 판매가 되었고, 오늘 소개해드린 신품종 써니골드 이외에도 다양한 색의 프리지아가 48품종이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렇게 개발한 프리지아, 재배를 원하는 분들 또 궁금증 가진 분들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다양한 화색의 프리지아는 현재 이제 기술 이전이 다 되어가지고 증식이 된 품종도 있는데요. 이런 품종에 대해서는 재배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화훼가에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그리고 프리지아 품종 사진이나 측정 정보는 저희 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나 홍보 동영상 등을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올려놓았거든요. 예. 네, 글로도 볼 수 있지만 또 영상 자료 짧은 시간 보시면 또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국내 프리지아 좀 많은 기다림 끝에 이제 다가오는 2월을 기대하는 건데, 보게 되면 또 직접 눈앞에서 보면은 기분이 남다르겠어요. 네. 이미 저희가 2003년부터 개발된 아까 소개해드렸던 샤이니골드나 골드리치 품종이 이미 이제 히트돼서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네. 써니골드 같은 품종이나 다른 이제 빨간색이나 분홍색, 흰색 이런 품종들은 이것도 아주 소량이지만 이제 내년 봄에 시장에서 조금씩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량 증식 기술이 자리를 잡아서 처음에는 이제 골드리치나 이렇게 한 품종에 대해서만 증식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다양한 화색의 국내 육성 프리지아들이 이제 증식이 되어서 구분이 만들어져 있고, 내년 5월에 이제 수확이 되면은 농가에 이제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우리 프리지아 시장의 국산화가 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국산 프리지아, 꽃 색깔도 다양하고 또 향이 진한 걸 좀 느끼신다면 이거 써니골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프리지아 연구자로서 소비자들이나 재배 농민들에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프리지아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프리지아를 연구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요즘은 꽃꽂이용 절합뿐만 아니라 화분용 프리지아에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다양한 색의 예쁘고 품질 좋고 그리고 병에도 강해서 재배자분들이 재배하시기도 쉬운 더 좋은 프리지아 품종을 개발하고 증식해서 재배자나 소비자분들께 신속하게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꽃말처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써니골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2022년 멋지고 활기찬 새로운 시작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새해 인사까지 미리 해주셨네요.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농촌진흥청 화훼과 최윤정 연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네, 오는 길에 보니까 오늘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좀 진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하긴 12월 이제 중순 돼가니까 이 정도 기온은 이제 견뎌내야죠.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살면. 자, 오늘 레트로 마케팅 얘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전에 그 밀가루 회사 또 맥주가 콜라보해서 성공했던 사례 얘기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네. 소비자들은 사실 항상 새로운 걸 원하기도 하지만 또 돈을 지불할 때는 또 익숙한 것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성향 두 가지를 모두 잡기 위해서 레트로 마케팅이 생겨났는데요. 레트로 마케팅은 회상을 뜻하는 레트로스펙트와 마케팅을 합친 용어로 복고 마케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제 과거의 향수나 추억을 자극하는 아이템들을 직접 활용하기도 하고요. 현재 소비자들의 심리에 맞게 재해석해서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세대별로 보면은 MZ세대인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주고
또 기성세대에게는 옛 추억을 주면서 과거에 좋았던 추억을 회상하게끔 하는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농업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오늘 레트로 마케팅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좀 고민해 보면 좋겠네요. 예, 복고 마케팅 진짜 옛 생각 나게 하면 진짜 거의 절반 넘게 성공하는 거겠네요. 네. 예. 예전 진짜 추억을 살리는 제품을 다시 내놓는 거는 이제 1차적이라고 본다면 네. 진짜 최신 제품이나 기술에 들어가는 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거네요. 어떤 네. 사례가 있습니까? 네, 뭐 코로나로 인해서 밀키트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근데 이 한 대형 브랜드에서 밀키트를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지난 10월부터 2달 동안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진짜 차렸어요. 네, 네. 이때 전자회사하고 콜라보해서 오락실과 함께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락실의 외관부터 뭐 인테리어, 게임 콘텐츠까지 모든 것은 다 1980년대, 90년대의 컨셉인데 이 무료로 제공되는 오락실의 모든 게임이 이 전자회사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TV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화면만은 굉장히 최신으로 볼 수 네.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 그 분식집도 가격은 10년 전 가격으로 제공이 되지만 내가 음식을 먹어보고 맛있었다면 같이 제공되는 QR코드를 통해서 먹었던 음식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또 장치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손 안에서. 예. 네, 이렇게 최신 기술에 옛날 감성을 결합한 공간이 MZ세대가 많이 방문하는 또 가장 핫한 동네에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서 뭐 일주일 사이에 SNS에 3,000개 이상의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야, 온갖 화려한 게임이 있는데 그 옛날 게임을 좋은 네. 화면으로 큰 화면으로 한다는 것도 참 새롭네요. 소비자들은 왜 이 레트로 마케팅에 끌리는 걸까요?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이유는 양세대 모두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올해 출시된 휴대폰 중에 Z세대의 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던 기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성세대에게는 폴더폰으로 불리던 접는 디자인의 휴대폰인데요. 네.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손맛을 같아요. 알죠, 저희는. 네. 네. 근데 이때 Z세대가 열광한 이유가 이들에게는 접히는 휴대폰이 처음 보는 신상품이었기 그렇겠어요. 때문입니다. 네. 뭐 Z세대는 너무 예쁘고 세련됐다 이런 반응을 보였지만 뭐 저희같이 스마트폰 이전의 시대의 휴대폰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폴더폰을 이용하던 시절의 좀 추억을 얘기하면서 공감도 했고요. 이렇게 이제 기성세대에게는 새롭지만 또 새롭지 않다는 점이 브랜드나 신제품을 인지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네, 또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감성을 자극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세대 간의 소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레트로 제품이나 또 콘텐츠를 보면서 자녀와의 대화가 즐거워졌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이제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노래들이 방송이 되면서 추억을 나누는 시간, 또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젊은 세대에게는 이게 또 재미있는 놀이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근데 또 특이하다, 독특하다 이런 연관어가 같이 많이 언급되면서 옛날 문화를 또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식하고 또 호감을 보이더라고요. 소통할 수 있는 그 소재가 된다는 게 진짜 참 매력적이고요. 네. 다양한 이유로 이 레트로 마케팅에 끌리는 건데 또 다른 사례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간단하게는 레트로 컨셉으로 굿즈를 만들거나 매장을 꾸미는 경우도 매우 흔하고요. 우리가 어릴 때 먹던 유리로 된 주스병이나 분식집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초록색 바탕에 흰 점이 박힌 접시를 네. 활용하는 음식점들도 굉장히 흥미를 끌고 있고요. 네. 또 커피 업계에서도 레트로 우유컵, 또 빨간 색깔의 보온병 등을 굿즈로 출시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패션 업계에서는 1990년대에 유행하던 와이드 팬츠나 또 청청 패션으로 불리던 데님, 이런 것들이 최근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에서 새롭게 출시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를 SNS에서도 과거 브랜드들의 화보나 광고를 같이 공유하면서 네, 패션계의 복고 열풍에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방송가에서도 복고 열풍이 빠질 수가 없는데 1980년대,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에서도 그 당시의 음악을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고 또 그 당시 가수들의 곡들이 차트 역주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참, 이런 다양한 레트로 마케팅에 사람들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네, 레트로 감성을 태그로 한 SNS는 약 20만 건 정도, 또 레트로 패션은
또 8만 건 이상으로 MZ세대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었고요. 또 이렇게 레트로 컨셉의 매장을 방문하거나 굿즈를 구매한 사람들의 후기도 많았는데 외할머니 집에서 어릴 때 보던 컵이라서 굉장히 정감이 간다. 네. 네, 내가 굉장히 이걸 얻기 위해 고생했는데 귀엽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요. 또 KBS의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도 이번 크리스마스 특집 때 복고 열풍을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의 크리스마스를 컨셉으로 해서 방송을 한다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2000년대의 드레스 코드를 얘기하면서 네, 그 당시 유행했던 드라마나 배우 또 가수들을 언급하면서 추억을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네, 또 마지막으로는 한 탄산음료 브랜드가 70주년을 맞아서 브랜드 초기에 디자인한 유리병을 재출시했는데요. 이때 시대별로 변화했던 음료병을 보면서 어릴 때 우리가 여행지에서 기차 타고 갈 때 먹었던 추억 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네. 네, 또 뿐만 아니라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또 버스 정류장을 친환경으로 만드는 캠페인도 같이 하면서 또 젊은 세대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또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까지 얻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이걸 농산물 업계는 또 어떻게 해볼까? 이게 이제 고민인데 네. 관심이 상당히 높죠. 네, 농산물 업계에서 아직까지는 레트로 마케팅을 직접 활용하는 사례는 없지만 그 업계에서도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서 트렌드를 이끄는 이 레트로 마케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오히려 마케팅 자체보다 젊은 세대들의 입맛도 또 레트로 열풍에 맞춰서 기성세대가 좋아하던 식재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것에 주목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2, 3년 동안 인기를 끌었던 흑임자나 쑥뿐만 아니라 또 팥이나 콩과 같은 재료를 활용한 디저트나 식품의 출시가 굉장히 늘고 있고 이에 MZ세대가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인 팥과 콜라보해서 팥 맛의 시리얼을 출시했던 업체의 광고 영상이 일주일 만에 6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대추나 표고버섯을 활용한 디저트, 또 기성세대의 입맛에 맞았던 재료들에 좀 집중을 해서 젊은 세대들까지 아우를 만한 또 감각 있는 디저트들로 레트로 마케팅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야, 사실 무궁무진한데 네네. 뭐 버섯 종류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뭐 오미자도 뭐 구기자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맞아 떨어지느냐 그게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 레트로 마케팅 앞으로 좀 추진하려고 할 때 조심할 점이 있다면 또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레트로 마케팅의 타겟이 MZ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절을 추억하는 기성세대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말 그대로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마케팅, 또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럴 때 집중을 하지 못하고 뭔가 명확한 메시지가 없다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면서도 또 새로운 감각이 요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특히 기성세대들의 후기 중에는 이미 경험했던 상품들이라서 기대가 낮기 때문에 얼마나 새로움이 가미되었는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어설프게 재해석하거나 막 무분별하게 옛날에 나빴던 추억을 끄집어내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완성도가 또 높아야 하는군요. 네, 예. 그래서 실패했던 레트로 컨셉의 제품들을 보고 나의 추억을 훼손시켰다. 아니면 오히려 이 브랜드에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 옛날 컨셉이라고 무조건 좋아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옛날 감성에 재밌거나 새로운 요소가 포함된 것이 이들이 원하는 진짜 레트로 상품인 것 같네요. 네. 네. 자, 마케팅 브리핑 오늘 레트로 마케팅 복고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농작업 정보 시간에 감자종자진흥원 연락처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033-339-8827번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방송 내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북서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정도 떨어져 있고요. 대관령이 영하 10.5도,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5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내일은 추위는 다시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중서부, 목요일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다시 영하로 떨어질 전망이고요. 제주도 산지에는 정오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전남 서해안은 오전에 눈이 날리겠습니다. 자, 제주도와 서해안,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또 사고 나지 않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니까요. 항해와 조업 선박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살펴주시죠. 네, 지난 토요일 확진자는 6,977명, 그리고 어제 확진자는 6,689명이었습니다. 7,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졌던 지난 주중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7,000명에 육박하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도 전북과 전남으로 확산됐고 특히 전남의 경우 어린이집 집단 감염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는 5,000명대에서 6,0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발표에서는 사망자가 80명이나 나오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발표에서는 위중증 환자가 894명으로 900명에 육박하면서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80%를 넘어섰고요. 서울과 인천은 각각 90%대로 수도권의 경우 사실상 병상에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네, 방역 패스 제도가 오늘부터 더 엄격해지는 거죠? 네, 그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방역 패스가 오늘부터는 식당과 카페로 확대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혼자 이용할 때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침을 어기면 이용자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소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4차례 이상 위반하면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3개월까지 앞당겼고요. 60세 이상은 예약 없이 가도 추가 접종을 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또 모레부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시도하는데요. 전국에서 8만 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대구 경북 지역을 쭉 돌았군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말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를 타고 전국 각지를 누비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보수 색채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내 김혜경 씨와 함께 경북 예천과 김천의 재래시장을 잇따라 찾았는데요. 그러면서 대구 경북 지역은 자신의 고향이자 언젠가는 묻힐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출신이니 지지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적과 성과로 검증된 실력 있는 후보를 지지해서 더 나은 삶을 선택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어제 하루에만 대구 경북의 5개 시도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건설 기념탑을 찾아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기반 확보 노력을 평가하며 또 지역 민심을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씨를 향해서 경제를 움직일 수 있게 한 건 성과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후보와 이 경제는 잘했다는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 거기라면서 학살자에 대한 재평가는 선거 전략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씨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자라면서도 있는 사실도 부인하는 건 흑백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걸 출범시켰네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중도층으로 지지세를 넓히기 위해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거대책위원회와는 이 별도로 만든 조직으로 당적이 없는 중도, 호남, 합리적 진보까지 모두 끌어안기 위한 조직이다라는 것이 이 캠프 측의 설명입니다. 위원회에는 이 후보의 생각을 온라인에서 전달하는 진상배달본부, 그리고 후보가 직접 소통하는 깐부찾기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국민의힘도 이 실용주의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이라면서 이 정권교체를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후보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를 방문해서 지역 번영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20여 분 만에 자리를 떠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이 이 사진을 찍으러 왔냐라고 거세게 항의를 했고, 민주당은 강원도민과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주최 측과 약속한 대로 20분간 행사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스토킹 피해를 받아서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살해당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 금요일 오후 2시 반,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이 여성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건 당시 여성과 아버지는 집에 없었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 이들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머니는 결국 숨지고 이 13살 남동생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범인은 범행 직후 흉기를 버리고 옆 건물 빈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여성이 불과 나흘 전인 지난 6일 이 남성을 감금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7일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감금 후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음에도 경찰은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노린 범죄를 막지 못했고 이 불과 사흘 만에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범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만 이미 집에서부터 흉기를 들고 나왔고 이 범행 전 인근에서 흉기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들이 사는 곳의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이 주민들이 누르는 번호를 훔쳐보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피해자의 거주지는 어처구니 없게도 이 흥신소를 통해서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이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결과 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호주 수도인 캔버라에 도착해서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상이 호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이후 12년 만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주가 초청한 첫 외국 정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스콘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방위산업 장비 수출, 경제협력 인적 교류 등 다양한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요. 또 특히 히토류, 리튬 등 이 호주가 보유한 핵심 자원들에 대한 이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헌화,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의 만찬 일정 등을 소화하고요. 이 내일은 시드니에서 호주 경제인들과 간담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는 호주만 방문하고요. 모레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자, N번방 방지법을 놓고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오가고 있네요. 네, 이 웹하드 사업자와 대형 부가 통신 사업자의 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 금요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카카오톡의 경우 여러 명이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은 동영상이나 이른바 움짤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N번방 방지